저 국제 정치 좀 가보겠습니다.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연말로 서로 대결전을 두고 있잖아요. 결전 두고 있잖아요.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 안 가져오면 김정은이가 새로운 길 가겠다. 행동으로 나선다고 그랬거든요. 새로운 길로 가겠다.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걸 둘이 연말이 이제 카운트다운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제대로 뭐 대결이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는 네. 목표가 확실합니다. 그 확고한 것은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네. 바탕 위에 네. 미국하고 관계 개선해서 제재 풀고 함께 가려면 가고 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길이 뭐겠습니까? 그 새로운 길은 그냥 뭐 트럼프한테 ICBM 쏘는 거 그 정도는 아니죠. 그다음에 뭐 SLBM 뭐 발사하는 거 그 이상이죠. 핵실험하는 거 그게 아니라고 본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런 정도로서 압박을 안겠는데 그게 새로운 길로 보는데 그런 건 이미 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새로운 길이란 거는 네, 뭡니까? 미국하고 완전히 단절을 끊고 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확실히 가겠다는 거죠. 네. 그 선택을 해서 선을 확실히 끊느냐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끊느냐 아니면 미국하고 대화를 계속하면서 여지를 남겨 약간의 관계를 하면서 가느냐 이 선택을 하겠다는 거 연말에 가서 하겠다고 이제 선언한 거로 나는 그리 봐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시진핑이 갔잖아요. 가가지고 두 가지 약속했다 그랬죠. 네. 식량 떼주겠다. 네. 그리고 관광객 너희들한테 보내서 통치자금 확보하도록 하겠다. 이 두 가지 약속하고 왔어요. 네. 근데 김정은이가 그걸 받아가지고 과연 미국하고 관계까지 끊으면서 중국하고 딱 붙어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고뇌가 차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미국은 네. 저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한때 오해를 했어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를 우리가 그렇게 봤지. 근데 이번에 우리 조은진 대표가 미국 갔다 왔잖아요. 네. 갔다 와서 아침에 우리 며칠 지도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트럼프 대통령 의지는 확고하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갖고 가는 겁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네. 김정은이하고 너무 가까운 것 같다. 그리고 제대로 간파해.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문재인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김정은이를. 문재인도 물론 포함됐겠지. 포함된 거죠. 더 밀접해서 반미로 가면서 친북으로 한다면은. 네. 아유 타이거리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잘못 읽었는데 그 이면에 실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앞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이래 하는 거는 하나의 그야말로 협상술이라고 보고 이번에 여전히 확고하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내가 조은진 대표가 미국 갔다 와서 줘야 만나고 와서 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왜 IS 두목 바그다디 그냥 싸그리 조져버렸잖아요. 이러고 나서 미국 내 여론이 반전이 됐대요. 트럼프의 그 강력하고 확고한 리더십에 박수를 보내면서 우리 언론에서는 뭐 곧 탄핵될 것처럼 얘기하자면 탄핵은 물 건너 갔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힘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계산하겠죠. 김정은이하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적당한 타협을 하고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강하게 해서 굴복시켜서 확실하게 조치를 하는 게 낫냐 고민할 거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령관님? 바그다디를 처형시키고 3일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내놨대. 우리 언론에서 한 줄 보도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나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보고 분명한 어떤 액션을 취하겠구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 게 그 B-52가 동해에 왔다 갔잖아요. 그렇죠. 괌에 있던 게. 이런 게 그냥 겁주기 위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고 봐야 되죠. 이미 그래 네가 꼭 우리를 배신하고 중국하게 확실히 붙고 선을 딱 끄면은 김정은이 제거 작전으로 들어간다. 나는 그리 보는 것이죠. 제거 작전 들어간다. 바그다디 이거 추행하는 걸 동영상에서 다 전 세계 보여줬잖아요. 응? 마지막 다음은 너다. 당연하죠. 그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론에 안 나오는 거 모르잖아.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이렇게 하느냐 하면 벌써 미국의 정계, 관계, 언론계 로비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북한도 그래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전에.
지소미아 이런 문제가 미국 언론에 한 줄도 안 나온대요. 야, 그래서 난 그런 걸 보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를 다 받는다고요. 자기 보좌관 안보 전문가들한테도 보고를 받고 미국의 유수한 연구기관들로부터 보고받고 그 다음에 자기 직접 간접 지인들로부터 얘기 듣는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의 실상 김일성이 때부터 쭉 이 해왔던 짓거리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한다. 얘기 많이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언론은 안 나지만 예. 대통령은 보고를 다 받고 있고 저분이 아니 거기가 최고급 정보를 받죠. 확고하게 대통령이니까. 예. 북한 핵을 예. 용납하지 않는다. 이제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는 뭐 너저런 영변 핵시설하고 뭐 몇 플러스 개, 알파 몇 개 이렇게. 요런 거 정도 없애버리고 예. 그 저 평화 협정. 종전선언하고 평화 조인하고 수교하면서 들어가는 이걸 우리는 한 거 아닙니까? 특히 평화협정 체결은 유엔사가 해체가 된다고요. 우리로서 유엔사가 치명적이죠. 그건 절대로 해서는 네.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있더라도 예. 유엔사는 해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평화협정은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한 메시지를 트럼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유엔사를 지금 키우면서 유엔 사령관의 지위를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그래도 다행이네요. 한반도는 어. 안 놓겠다는 당연하게 있다는 게. 그럼 이거는 김정은 정권의 김일성 이 김정일 예. 정권의 속성을 정확하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고 여기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뭐 지금 연내 뭐 미군 다 나간다 뭐 한미 동맹까지 깨진다 어쩐다 하니 불안해하시는 게 많다고요.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고 상황이 문재인하고 지금 삐걱삐걱하고 이러니까요. 이제. 그리고 우리 내부의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또 그리 얘기를 한다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파 쪽에서도 걱정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선량한 국민들 불안하게 들리는 거예요. 네. 아닌 말로 내일 싸울 때 싸우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문재인 정권한테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보고 트럼프 이에 관계 개선하고 예. 미국하고 확고하게 김정은이 차단시키고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협조체제로 가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한다고요. 그 속의 경일기. 그러니까 그거 마이동풍. 할 필요가 없고 우이독경. 우리 국민들은 이 정권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고 선거 때 투표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 그 사이라도 개헌을 해가지고 연방제로 몰고 갔을 때는 분연히 일어나 싸울 각오를 하고 준비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믿고 저는 우리 군인들도 믿습니다. 겉으로 지금 이 정권에서 다 붙어 있어야 되니까 시킨 대로 이렇게 수뇌부 일부는 그리 할지 몰라도 아니 사령관님 지난번에 며칠 전에 저 미국의 저 중령인가 대령이 나와서 트럼프에 딱 잘못했다 국익에 반하는 한거 저 도청하고서는 잘못했다고 옆에서 본 사람이더만 청문회에서 다 얘기하더만요. 그뿐이니까 우리는 왜 그런 거기에 카터 때 싱글러버가 소장이 육군 소장이 왜 우리 미군 철수한다니까 그 당시 연합사 참모장이었잖아요. 왜 우린 그런 현역이 의회 가서 그건 안 된다고 딱 연설하고 엎어서 버렸잖아. 근데 왜 우리는 옷 벗는 군인이 안 나와요? 이 와중에요. 문재인이가 이런 옷은 안 벗어도 좋은데 국방부 장관이나 안보실장 이런 친구들이 문제 없단 말이야. 미사일 그 쏘는 거 아무 무에 안 된다. 전혀 그거 그런 소리를만 안 하시면 좋겠어. 그 이동식 발사대 한 거 있잖아요. 그게 이동식 발사한 게 아니래요. 왜냐면 이렇게 차가 이렇게 가서 있잖아요. 네. 차가 쏠 때 앞으로 가서 쐈다고 그 이동식 발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정의용 안보실장이라는 자가 야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쇼한 거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 안보실장은요. 우리 국방장관도 그러고 안보를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요. 최악의 경우를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왜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 자극 안 시키고 선의를 해서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번에 쏜 거는 분명히 연발 방사포를 쐈다고요. 네. 대구경 연발. 이거는 굉장히 위협적 연발로 날라오기 때문에 우리 미사일 MD 체제 현재 체제로는 그 못 막는다고요. 근데 막는다는데요, 정의용은?
막 그런 거 나도 그러대. 그러면 국민들한테 못 막는데 불안을 조성해야 됩니까? 이런 소리 하면 빠지대. 예. 그건 아니죠. 그리 얘기해서는 안 되고 분명히 북한에도 이런 능력 가지고 이건 우리한테 치명적 위협이 된다. 예. 그러나 우리도 이런 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죠.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저도 이 자리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죠. 저는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김일성이가 그때 막 그 특수 8군단 막 해가지고 우리 천해로 온다고 해서 국민들 불안해했었잖아요. 예. 그때 딱 기자회견 특별 해가지고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부터 한 40년 전 얘기는 다 잊어버렸겠지만 저는 기억을 해요. 그 한마디로 국민들이 딱 조용해지시더라고. 적어도 국가 지도자나 안보를 책임진 사람은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이거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가 대비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의용은 뭐 어떤 출신입니까? 모르겠어. 나도 뭐. 아니 안보실장인데 뭔 출신이에요? 그래서 군에 평생 계셨으니까. 군 출신 아닙니다. 그 사람은. 뭐 안보실장인데 뭔 출신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반 그 외교관 출신인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정확하게 몰라요. 아주 생쇼들을 하고 앉았네. 아니 안보실장을 그런 사람 갖다 놔도 됩니까? 안보실장은 나는 그리 생각 군인이 하는 것보다 군사적인 지식과 안보의 시간 민간인이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안보실장 자리는. 너무 대결로 가는 군사적인 마인드만 가진 사람이 안보실장 하는 거는 남북 치열한 대결 상황에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아무 개념도 없이 무조건 맞춰주는 군사 지식은 있어야 될 거 당연하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 할 수가 있는 게 대학에서 군사 전략을 전공을 하고 국가 전략을 공부를 하는 코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코스가 없고 정치권에 줄대 가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줄대고 오니까 정치권 구미에 맞는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지. 에? 그래서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는 말은 나도 동의는 한다니까. 그러나 전 위협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런 건 구체적인 위협이 됩니다 하고 말을 하고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하여튼 이 안보를 지켜내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사 그게 아주 완벽한 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안보실장 그렇지 국방장관 저렇지. 경제수석은 더 하더마. 뭐 그럼 또 성장률이 얼마고 내년도 예상 성장률이 얼마고 물어보니까 멀뚱멀뚱 뒤로 돌아보고 있더라니까. 밑에 놈들을 그 써주는 걸 보고 답변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 그러더만 우리나라 경제가 왜 있니 답을 여기서 얻었다고 딱 그리 얘기하더라고. 참. 야, 그런 게 아이고. 모르는 것도 좋은데 자세라도 겸손히 해야죠. 그럼요. 거기서 소리 지르고 모르면서 자세까지 고압적으로 하니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유 사랑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사랑하님. 감사합니다.